GD 선생님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D 선생님들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거실 풍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실은 집안에서 가장 많은 생활을 하는 공간입니다. 복을 부르는 거실 풍수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GD 선생님들 가정에 평화와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며 모든 기운이 이곳에 모여들고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지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GD에게는 거실의 풍수가 운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GD는 지혜롭고 영리하며 재물 운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거실의 풍수를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대청마루는 오늘날의 거실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대청은 늘 마당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 잡았는데 이는 권위와 명예,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명예가 항상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실 역시 명예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GD의 사람들은 이러한 명예와 권위를 중요시하며 지혜로운 판단과 영리한 행동으로 주변의 존경을 받습니다. 방석은 풍수학적으로 안정과 보호를 상징하는 중요한 소품입니다. 방석은 앉는 사람의 기운을 보호하고 그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의 소파는 과거의 방석과 같은 역할을 하며 가족의 수보다 한두 개 많은 것이 좋습니다. 소파를 거실을 둘러싸도록 배치하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GD는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며 가족과의 화목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운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좋은 기운을 유지하고 내 영역을 지키는 풍수소품 중 방석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내 앉은 자리에서 좋은 기운이 나옵니다. 제가 평소 즐겨 사용하는 방석이 하나 있는데 빛나는 풍수 구독자님들께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크기가 크고 투툼한 방석으로 가을, 겨울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색깔별로 구분하여 가족들끼리 자신의 자리를 정해두면 풍수학적으로도 좋습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방석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방석만 잘 활용해도 좋은 기운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을 걸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사진은 명예와 화목을 상징하는 최고의 소품으로 집안의 명예운과 화목운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벽면의 안정적인 위치에 가장 큰 크기로 걸어두며 집안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을 기준으로 약간 위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명예운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GD의 사람들은 가족의 지지를 받을 때 그들의 지혜와 재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으므로 가족 사진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상장, 상패, 서적, 책장, 장식장 등을 거실에 전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거실의 권위와 명예를 불어넣는 최고의 소품입니다. 이러한 소품들은 GD의 지혜와 재능을 더욱 빛나게 해주며 운세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GD는 학습에 대한 열정이 높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즐기므로 책이나 서적을 거실에 배치하면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실을 높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실을 높이는 역할을 소파가 대신합니다. 소파는 반드시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앉을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은 적은데 소파가 많다면 집이 허술해 보이고 사람은 많은데 소파가 적다면 가족들이 모일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파는 가족의 수보다 한두 개 많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거에는 소파를 거실을 둘러싸도록 배치했는데 이는 원형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둘러싼다는 것은 원형을 의미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요즘은 일자로 배치하는데 가족 구성원이 23명이라면 상관없지만
가족이 많다면 대화의 단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소파를 반드시 서로 마주 보도록 배치하며 소파에 두는 쿠션은 가능한 한 적은 것이 좋습니다. 소파는 과거 풍수학에서 방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석에 누워있는 사람은 없듯이 소파도 누우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누울 곳은 침실이며 자주 눕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매우 해롭습니다. 대청은 환기가 잘 되는 곳이었듯이 거실 역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에어컨, 공기청정기, 히터 등이 있거나 이를 대신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의 대청에서는 반드시 수목이 보이도록 했는데 소파에 앉아서 베란다나 창밖에 수목이 보이도록 만들어 둔다면 거실의 모든 조건을 만족합니다. 오행학의 영역에서 거실은 흙의 기운이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흙의 기운은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서로 연결하며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실에서는 각 오행을 담당하는 가구, 인테리어, 장식, 소모품 등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오행 중 물의 기운과 상생관계에 있으며 균형 잡힌 오행 배치는 그들의 운세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예전에는 집의 터를 통해 지기의 혈과 천기의 새가 모이는 장소를 명당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집을 짓는 것을 풍수학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개발과 인위적인 지형 변경 등으로 인해 명당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외부 풍수, 즉 집의 터를 보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풍수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며 내풍수 중에서도 집안의 거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흙의 기운이 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선천운과 후천운 중에서도 이 흙의 기운이 튼실하고 단단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안정적이고 평탄합니다. 흙의 기운에 키세가 문제가 생기면 삶이 완전히 틀어지고 어려움과 난관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쥐띠의 명리학적 특성은 지혜롭고 영리하며 재물 운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쥐띠의 사람들도 흙의 기운이 약해지면 그 지혜와 재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거실의 풍수를 잘 조성하여 흙의 기운을 강화하는 것은 쥐띠의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집은 화목한 집입니다. 정이 있고 가족들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가족들이 자주 모이지 않는 집은 불화가 잦고 정이 없으며 가족 간의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자주 머물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실에 밝기는 조명을 주방보다 약간 어둡게, 현관보다 약간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을 어둡게 하면 안 됩니다. 거실이 너무 어두워지면 음기가 강해지고 고정적인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오래된 것들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형식과 격식이 너무 단단하게 강해져서 자녀들과 윗사람 간의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 밝고 화려하면 양기가 너무 강해져서 집안의 어른의 기운보다 자녀의 기운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넘어서게 되고 윗사람의 위엄이 사라져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균형과 조화를 중요시하므로 거실의 밝기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가족 간의 조화와 존중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은 현관에서 정면에 보이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만약 거실이 현관에서 정면에 보인다면 소파 같은 것으로 막아서 거실을 분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의 넓이는 너무 넓다면 양기가 강해져 머무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기운의 흐름이 너무 느슨해져 머무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구나 소품으로 거실의 기운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거실이 너무 좁다면 음기가 강해져 기운의 흐름이 빨라지고 가족들의 성격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소품이나 치울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치워서 넓이를 넓혀줍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거실의 넓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의 벽면에는 가족 사진, 가족의 교훈, 가훈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걸어두지 않습니다. 암시를 위한 것들은 걸어두어도 무방하지만 가족 사진 옆에 시계를 걸어두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거실의 넓이가 넓다면 충분히 걸어두어도 관계없지만 거실의 넓이가 좁다면 꼭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떼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에 배치된 소파, 탁자, 그 외 소품들이 거실의 넓이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거실은 오행을 의미하는 것들이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거실은 흙의 기운을 의미하고 소파는 물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TV와 오디오는 금의 기운을, 조명과 거울은 불의 기운을, 화초와 목재로 된 장식품은 나무의 기운을 의미하며 장식장들도 포함됩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물의 기운과 상생관계에 있으므로 소파나 수족관 등의 물의 기운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운세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무의 기운이 강해진다면 가부장적이고 직선적인 명령체계를 가진 가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그 양을 줄이거나 그 나무의 기운의 양만큼 가전제품을 거실에 배치해 둡니다. 소파도 큰데 수족관마저 크다면 식구들의 성취욕은 약해지고 게으른 성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족관 안에 수초를 많이 넣거나 거실 장식장 안에 책들을 많이 배치해 두면 좋습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지혜롭고 학습을 즐기므로 책을 배치하여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족관의 위치는 거실의 가장 안쪽이 좋으며 방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집안의 입구 쪽에는 수족관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술집, 다방, 커피숍, 식당 등에는 입구에 수족관을 크게 배치해 두는 것은 유흥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식구들이 유흥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입구 쪽에 큰 수족관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거실이 흙의 기운을 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물의 기운을 의미하는 수족관을 거실에 배치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 기세가 강하게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행학과 풍수학은 오행 간에 서로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좋은 기운인 선기와 나쁜 기운인 난기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선기와 난기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좋은 기운은 더 좋아지고 나쁜 기운은 좋은 기운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며 나쁜 기운이 너무 많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기운은 너무 가볍기 때문에 흘러다니고 나쁜 기운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게 됩니다. 환기를 시켜서 일정 부분 이상 흘러나가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거실의 환기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해야 합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변화에 민감하며 신선한 공기는 그들의 에너지와 운세를 높여줍니다. 거실은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밖에서 집안에 들어왔는데 거실이 어수선하다면 편안함보다는 잔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각자의 물건이 거실에 나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풍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청결이며 정리와 정돈입니다. 풍수학은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거실에서의 무의식적인 정리와 정돈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크게 변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의식의 세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거실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 거실에 둘 것은 꽃 그림과 가족 사진입니다. 풍수의 가장 기본은 청결, 균형, 깔끔함입니다. 액자는 항상 벽면의 여백과 균형을 잘 잡아서 배치합니다. 꽃 그림이나 물이 나타나 있는 그림을 걸어두면 좋습니다. 노란색이 두드러지는 꽃 그림을 걸어두면 집안에 불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 움직이는 듯한 그림보다는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그림을 선택합니다. 절대 걸어두면 안 되는 그림은 화목과 안정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재물 운이 좋지만 환경에 따라 그 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을 상징하는 소품을 통해 운세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꽃은 집에 있는 것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굳이 두어야 한다면 거실에 두어야 합니다. 생화이든 조화이든 살아있는 느낌이 나야 하며 화병은 늘 청결하게 닦아야 합니다. 물이 흘러 주변에 얼룩이 생긴다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합니다. 화분은 가능하면 베란다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목은 눈으로 볼 때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풍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베란다에 두기 어렵다면 거실에 두어도 되지만 창문을 막아두면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항상 모서리에 균형을 잡아서 두는 것이 원칙이며 자주 닦아주어야 합니다. 거미줄이나 먼지가 쌓인 화분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주변 환경의 생기를 통해 에너지를 얻으므로 화초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는 무의식을 자극해서 의식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학문입니다. 거실은 집안의 화목, 번영, 명예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거실이 안정적이고 늘 머물고 싶어하고 누구나 편안한 장소가 된다면 항상 가족들이 머물게 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정이 쌓여갑니다. 가정의 화목이 만복을 불러옵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가족의 지지를 받을 때 더욱 큰 성취를 이루며 거실은 그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거실에 반드시 두어야 할 것은 살아있는 생기 있는 나무나 화초, 가족사진, 소파, 그리고 진열장입니다. 부잣집 거실에는 생기 있는 나무와 화초가 있으며 거실 모서리 창가에 큰 화초가 있고 탁자에 작은 꽃나무나 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품위를 만들어주며 가족 구성원의 생기와 마음의 안정을 돕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해서는 안 되며 거실의 크기에 맞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안의 화초나 꽃은 실내 넓이 10평당 하나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것보다 많다면 가정에 양기가 넘쳐 안정이 어렵고 적다면 음기가 넘쳐 활기가 부족하게 됩니다. 모든 명예로운 것들이 다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이 거실입니다. 아이들이 받은 상장, 상패, 부모가 받은 상장, 상패를 거실에 전시하는 것이 최고의 풍수 인테리어 방법입니다. 부잣집에 들어가면 거실의 진열장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지혜와 재능을 중요시하므로 이러한 소품들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자집들은 이미지가 좋은 그림과 돈, 성공, 화목, 번영과 관계된 액자, 그림들만 걸어두고 있습니다. 절대 혼란스럽고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 공포스러운 그림이나 액자는 걸어두지 않습니다. 그림의 크기는 반드시 거실의 크기에 맞도록 걸어야 합니다. 아무리 명화라도 우리 가족의 기운에 맞는 그림을 선택합니다. 모든 부자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칙적인 것은 청결함입니다. 부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부자가 되기 전에 아주 청결했고 더러움을 무조건 멀리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청결하지 않은 부자는 없습니다. 집안에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것이며 부지런함이 성공과 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노력과 지혜로 성공을 이루는 성향이 있으므로 청결함과 정도는 그들의 운세를 높여줍니다. 부자들의 거실에는 반드시 자신의 의지를 담은 물건들이 있고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사진, 그림, 책, 자신의 꿈을 나타내는 모형 등이 그것입니다. 부자들은 머릿속에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의지를 다집니다. 가족의 화목이 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화목을 상징하는 것을 거실에 둡니다. 부자들은 거실에 오래 머물지는 않지만 늘 스쳐가며 휴식을 취하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거실에 두면 절대 안 되는 것으로는 거실의 색상이나 조명이 있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밝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절대 어두워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색상은 밝은 색의 벽지를 고르며 벽지 색상이 어둡다면 조명을 밝게 해줍니다. 거실은 양기가 아주 강해야 하는 곳이므로 창문은 자주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의 가구들은 너무 무거운 느낌이 나는 가구는 피해야 합니다. 거실은 가족뿐만 아니라 손님이 오면 오래 머무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거운 색의 가구나 어둡고 칙칙한 느낌의 가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손님이 우리 가족의 인상을 무겁고 고리타분하게 볼 수 있고 가족의 심리 상태를 보수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보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최상입니다. 거실에 너무 보수적인 가구만 있다면 가구 위에 밝은 분위기의 꽃병이나 꽃, 조명 등을 두어 그 느낌을 희석시킵니다. 쥐띠의 사람들은 밝고 활기찬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에 거실을 따뜻하고 환한 분위기로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의 식물들은 집안의 넓이에 맞도록 배치하고 10평당 하나 정도 둡니다. 죽어가는 식물은 반드시 버리고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잘 살아나도록 가꿉니다. 사람의 키보다 큰 나무나 식물은 절대 집안에 두면 안 됩니다. 거실에 있다면 반드시 베란다로 옮깁니다. 그대로 두면 집안 대주의 성취운이 꺾입니다. 죽은 의미가 담긴 나무들은 절대 집안에 두면 안 됩니다. 숯이나 죽은 나무의 밑동, 가지 등을 집에 두는 것은 집안의 생기를 말려버리는 것과 같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직장의 어려움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림이나 액자들은 너무 기운이 강한 그림은 절대 거실에 두면 안 됩니다. 흉한 그림, 혼란스러운 그림도 두지 않습니다. 이는 습성을 만듭니다. 이런 그림이 있는 집안에서는 누군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자주 하게 되며 양보나 화합보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림은 반드시 안정적이고 화목한 그림을 걸어야 합니다. 특히 해바라기, 과일 그림, 산 그림, 물이 졸졸 흐르는 그림 등이 좋습니다. 절대 과한 그림들, 예를 들어 용, 호랑이, 말 그림이나 총, 칼 같은 무서운 그림은 반드시 치웁니다. 소파와 장식장은 소파는 식구 수보다 12개 많은 것이 좋고 가능하면 서로 마주 보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 구조상 일자로 배치해야 한다면 앞에 테이블이나 탁자를 두고 그 위에 예쁜 꽃병이나 책을 몇 권 올려둡니다. 거실의 장식장은 모든 명성과 명예와 관련된 것들을 넣어두며 찹동산이는 넣지 않습니다. 거실은 풍수학과 명리학적으로 가정의 화목과 번영,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입니다. 특히 쥐띠의 사람들은 지혜롭고 영리하며 재물 운이 좋지만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거실의 배치와 인테리어는 가족들의 사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각 가족의 오행 균형을 고려하여 거실의 색상과 소품을 선택하면 가족들의 운세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거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균형 잡힌 배치와 인테리어를 통해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쥐띠 선생님들의 운을 높일 수 있는 거실 풍수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꼭 실천해 보시면서 나의 복을 모아 나가길 바랍니다. 늘 가정의 평화와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됩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